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료 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필수적인 이동수단, 바로 휠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휠체어하면 수동 휠체어 혹은 모터가 장착된 반자동 휠체어 정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서고, 눕고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퍼스널 모빌리티 기술을 입히거나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 휠체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휠체어의 등장도 이용자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는 진화하는 휠체어의 기술과 이런 고기능 휠체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휠체어는 사용자의 이동과 활동 능력을 보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휠체어가 계속돼서 좀 나와야 할 텐데요. 자, 먼저 휠체어 시장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또 발전해 왔을까요? 네, 주로 알려져 있는 휠체어 종류에는 수동식 휠체어와 전동식 휠체어가 있습니다.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힘을 주고 밀어 이동하는 휠체어로 사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움직입니다. 전동식은 전동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통해 움직이는 휠체어로 사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조작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력이나 근력 상태에 따라 전동 모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작동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휠체어의 종류인데요. 근데 이런 전동 휠체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휠체어가 있다고요? 네, 바로 고기능 휠체어입니다. 고기능 휠체어는 기존 휠체어와는 달리 모션 기능이 달려 있어 휠체어 높이와 자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고 스스로 눕고 일어서며 욕창을 방지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얇은 바퀴가 아닌 크고 두꺼운 바퀴로 오르막길을 도움 없이 오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비싼 가격에 있습니다. 고기능 휠체어는 최대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휠체어로 장애인들이 비싼 고기능 휠체어를 쓴다는 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가격을 두고 일각에서는 마치 고가의 자동차를 갖는 것처럼 좀 사치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그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의 부정적 시선과는 반대로 장애인들은 독립적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휠체어를 필수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미비포유 속 젊은 사업가 윌, 프랑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의 백만장자 필립, 한국 영화 퍼펙트맨에서 로펌 대피로 나온 장수, 이들의 공통점은 사지마비를 겪고 있고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모두 몸은 불편하지만 이런 고기능 휠체어를 활용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하며 연애를 하는 평범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휠체어도 놀라운데 최근에는 자율주행 휠체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많이 들어봤는데 자율주행 휠체어는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어떤 기능을 갖춘 휠체어일까요? 네, 자율주행 휠체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으로부터 주행도로 정보를 받은 인공지능 모델을 전동 휠체어의 모터에 반영한 것이죠. 휠체어는 용도와 사용자 특수성으로 인해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육체적 이유로 보행이나 이동이 불편한 상황뿐 아니라 시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면 보호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쓰던 휠체어가 좀 생각이 나요.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쓰던 휠체어는 인공지능과 연결해 눈짓만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휠체어엔 장애물을 피해가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비롯해 음성인식,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자율주행 휠체어가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자율주행 휠체어는 병원과 미술관 등 특정 공간이나 요양시설에서 실내 이동 시 보호자 없이 이동한 가능 수준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밖에서 주행도 가능하게 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럼 미술관이나 병원 등에서 이런 자율주행 휠체어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술관에서 자율주행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면 지체장애인들은 온전히 전시회 관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시회에서는 보행 약자들이 직접 휠체어를 끌어야 했는데요. 이 휠체어는 자율주행의 기능에 있어 목적지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는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휠체어는 휠체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회속 모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장애물을 피해 대기 장소로 돌아갑니다. 편리한 자율주행 외에도 안전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치들이 있는 걸까요? 네, 병원 휠체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타고 내릴 때 휠체어가 밀려서 발생하는 낙상사고입니다. 이 자율주행 휠체어에는 자동 제동 기능이 탑재돼 있어 타고 내릴 때 휠체어가 자동으로 제동 상태에 진입하고 뒤로 밀리지 않아 낙상 사고를 방지합니다. 또한 내장된 밀림 방지 기능은 오르막길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운전하는 보호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를 막아주고요. 하강 제어 기능이 지원돼 내리막길에서 가속을 막고 정속을 유지해 충돌을 방지합니다. 네. 고령의 병원 이용 환자들 가운데 한 30%가량이 거동이 불편해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동주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함으로써 환자나 보호자 모두가 치료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자율주행 휠체어에 대한 국내 개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기반 혁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기능 전동 휠체어의 제품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인식, 수중, 계단, 험지 주행이 가능한 기능성 휠체어 등 17개 신제품에 대한 맞춤형 신속분류 품목을 지정 공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 품목으로 정식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개발 제품의 분류 결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신속분류 품목 지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네.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사람에 따라 또 그 환경에 따라서 휠체어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신의 상태와 환경에 맞는 휠체어를 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 휠체어 사용자들은 어떤 불편감을 좀 느끼고 있을까요? 네, 수도권 중심으로 지하철이 발달했지만 우리나라 교통망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가용이 우리의 일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일부터 자동차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시간,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2021년 기준 운전면허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운전면허 소지자 점유율은 65.6%이지만 장애인 인구 대비 면허 소지자 점유율은 6.2%에 불과합니다. 네.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도 자가용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득이 불가한 중증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들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휠체어 전환 드라이브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휠체어 전환 드라이브는 휠체어 사용자가 기존의 운전좌석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개조 장치를 말합니다. 자동화는 휠체어 잠금 시스템을 사용해 차량 안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하고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운전장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은 후면 탑승 또는 측면 슬라이딩 도어, 경사로 맞춤 주행 등 완전 자동화된 기능을 탑재해 원활하고 독립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런 휠체어 전환 드라이브와 연계할 수 있는 자율주행 휠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사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체 기술로 휠체어 국가 사업 및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AI 로봇 모빌리티 전문 기업 하이코어인데요. 관련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사람들이 탈 것과 어떤 물건들이 탈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을 넣는 그런 AI 모빌리티 전문 기업이고요. 저는 회사에서 12년째 대표를 하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차를 이동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 기술 그대로 휠체어에 적용한 것이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자동차처럼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차도 혹은 일반적인 이런 실내 공간까지를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좀 어려운 그런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말하는 자율주행의 단계가 총 5단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1단계, 2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는 없고요. 3단계부터는 완전히 핸들에서 손을 떼고 탈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보통 여기서 말을 합니다. 전동 휠체어 역시도 지금 이 단계에 해당되는 완전히 사람이 손을 떼고 자기가 앉아는 있지만 주행은 완전히 휠체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3단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동휠체어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수동휠체어가 보통 100만 원 이하 50만 원 미만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데 비해서 전동휠체어는 보통 20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선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럼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어떨까요? 가격이 거기서부터 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 한 대 정도의 값이 되죠. 근데 다시 바꿔 생각해 보면 수동휠체어도 좋은 건 많이 비싸거든요. 가볍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가격을 높이겠다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접근성이 있도록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양산할 것이냐, 여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가격이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접근성을 좀 낮추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되게끔 해서 이 제도가 그냥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좀 기대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기준은 기준인데 만드는 건 또 따로 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기준을 잘 현명하게 사람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대치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처도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이게 또 모빌리티다 보니까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또 실제 사용될 때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각각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좀 쉽게 접근성이 저희한테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와 함께 부족한 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쨌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장비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강조하는 게 지나쳐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홍수가 난 곳을 지나가다가 얘가 물이 들어가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이걸 수동으로 전환해서라도 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얘를 움직일 수도 없게 그냥 기계 덩어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건 이 사람한테는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역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거지 우리 엔지니어나 개발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 입장에서의 안전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충돌을 할 것 같으면은 대비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UX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저 익스페리언스, 유저 경험이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아요. 저희는 UX에 의해서 사람한테 맞추어지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늙기 때문에, 다 몸에 조금씩 불편함이 생길 거기 때문에 확정된 미래거든요. 물론 늦게 오면 좋죠.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비를 쓰는 사람이 누구한테도 무시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도 불쌍하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쓰는 사람들이 좀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선입견을 조금 버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올바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회적 올바름이라는 게 인종, 성별 이런 것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해도 나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재미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장애를 겪는 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한테는 열려있는 그런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AI 로봇 모빌리티 전문 기업 관련 인터뷰 좀 들어봤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들은 것처럼 국내 기업이 자율주행 휠체어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용 접근성이 높은 환경은 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휠체어를 개인이 알아서 구매해야 하는 소비 구조에서 아직은 고가로 책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휠체어를 일반인이 선뜻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휠체어의 가격은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전동 휠체어 구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장애자별 상황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실상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에게 고기능 기기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고기능 휠체어를 포함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2022년 최근 6년간 실제 지원받은 중증 장애인은 7.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가의 가격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고기능 휠체어를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고기능 휠체어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개인이 나서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돈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술이나 약은 비싼 거, 좋은 걸 고르는 반면 휠체어에는 아직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런 고기능 휠체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반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장애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 중에서도 실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은데요. 전체 장애인 중 1%밖에 안 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이런 자율주행 휠체어를 국내 시장에 무사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국내 보조기기 공적급여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훈처,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원 사업 등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퍼져 있는 만큼 부처별 해당 예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부처마다 지원하는 금액과 대상도 달라 수요자 입장에선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 곳에서 관할하고 데이터를 평가,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령층과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제품 개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이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또 기업들의 뒷받침 그리고 이런 뒷받침이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고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